2교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은 문제 14번부터 볼게요. 주 대안은 엑슬리온 초 다음 같은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A씨 금융부채 일반적인 사채네 이렇게 분류했대요. 근데 네모 박사는 나중에 보고 질문 먼저 봐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엑슬리온 9월 30일 발행한 지 9달밖에 안 지났는데 요거 중에 40%를 경과이자 포함 40만 원의 조기 상환했대요. 근데 물어보는 것이 2000엑슬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만약에 사채 상환 손익만 물어봤으면 그것만 꼴랑 구하면 되는 건데 당기 손익 영향 물어봤잖아요. 못 가지고 해야 된다. 이자 비용까지 구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3년짜리고요. 액면금액 100만 원에 표시자율 5%. 5만 원씩. 그 다음에 적용할 할인율은 유효이자율 연 8%래요. 일단은 미래 현금 흐름을 8%로 할인한 현재 가치 구해봐요. 100만 원 곱하기 0.7938, 5만 원 곱하기 2.5770 하니까 92만 2,650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2000X1년 9월 30일 다는 아니고요. 40%만 조기 상환했대요. 그러면은 X년 초부터 2000X1년 9월 30일까지 요 상환한 40% 부분만 분석을 해볼게요. 92만 2,650원에 40%하니까 네, 조기 상환된 사채의 X년 초 장부 금액은 369060. 근데 상환할 때 상환하더라도 9달 동안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 8% 곱하기 12분의 9지? 네, 6%. 6% 이자 비용 인식할게요. 네, 이자 비용 구해보자면은 36만 9,060원에 6% 하니까 22,144. 그리고 X년 9월 30일 장부 금액은 네, 39만 1,204원이네. 근데 요거는 경과이자 포함한 장부 금액이고요. 이거를 경과이자 포함 40만 원에 조기 상환했다 그러네. 그래서 장부 금액이랑 상환대가 둘 다 경과이자 포함이든 제외든 맞춰주셔야 되는데 저는 둘 다 경과이자 포함을 하는 거 좋아한다. 둘 다 경과이자 포함이니까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다. 요거 상환 비싸게 쓰니까 손실. 네, 8,796원. 네, 만약에 시험에서 사채 상환 손익만 물어봤으면은 상환 손실 8,796 요거만 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어봤어요? 단기 손익 영향 물었으니까 요 이자 비용도 포함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전체 이자 비용인가? 아니라 92만 2,650원에 60%는 상환 안 했고 그 녀석의 X 1년 초 장부 금액이 55만 3,590원이에요. 요거의 40%, 요거의 60%. 얘는 뭐예요? X년 말까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 8%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얘도 2000X년 단기 손익이 맞다 이거예요. 얘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요게 44,287 나오네. 네, 다 손실 또는 비용이니까 싸그리 합친 게 단기 손익의 감소다. 그래서 8796, 22,144, 44,287.
75,227 단기손익의 감소. 정답은 5번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 15번을 볼게요. 주 대한은 2000X년 1월 1일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 발행했다. 보니까 액면 금액 100만 원에 표시이자율 4%, 이자는 매년 말이고요. 만기는 3년 말, 일반 세채 시장 이자율 연 8%.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보장 수익률이 연 5%이다라고 나왔네. 뭔 소리예요? 보장 수익 미달액으로 사채 상환 할증금이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직접 구해보셔라 이거예요. 그럼 일단은 사채 상환 할증금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계산을 해야겠다. 이렇게 3년짜리인데 일단은 사채 상환 할증금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보장 수익률이 5%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발행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100만 원의 5%, 5만 원의 수익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투자자가 만기까지 행사하지 못하면은 얼마 받아요? 액면이자 4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보장 수익 미달액이 1년에 만 원씩 발생한다. 그래서 보장 수익 미달액을 만기에 몰아주는 게 사채 상환 할증금이에요. 근데 요 미래가치 구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보장 수익률 5%예요. 얘는 그냥 만 원, 얘는 곱하기 1.05 한 번. 얘는 2년 지나야 되니까 1.05 두 번.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네, 31,525.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요 전환사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네. 액면 금액 100만 원에 사채 상환 할증금이 31,525. 그 다음에 액면이자 4만 원씩. 여기서부터는 일반 사채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셔야 된다. 또 일반 사채 시장 이자율 연 8%. 그래서 문제에서 액면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발행하고 현금 받은 거 액면 금액과 똑같은 100만 원이고요. 이 중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만큼은 전환사채라는 부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초과해서 더 받은 것은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을 인식하면 되겠다. 일단은 전환권 대가부터 구해야겠다. 103만 1,525 곱하기 일반이 8%지? 0.7938 4만 원 곱하기 2.5770 하니까 92만 1,905원. 그 다음에 최초로 인식할 전환권 대가는 78,095원 이렇게 나오네. 일단 하나 구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전환사채 발행일 인식할 전환권 대가 얼마인가 물어봤다. 요거 하나 구했고 그 다음 거 이자 비용 물어봤는데 전환사채가 어디 갔어? 2000X 3년 초에 60%가 전환돼요. 보통은 60% 전환된 다음 X 3년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이식하는 전체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 물어봤다. 구해볼게요. 먼저 전환사채가 92만 1,905 요게 1년 동안에 얼마? 8%.
첫 해 이자 비용은 73,752. 그 다음에 여기 빼기 4만원 할게요. 921 905 곱하기 1.08 빼기 4만원 하니까 95만 5,657. 또 그 다음에 요게 또 8% 증가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자 비용은 76,453. 그 다음에 X년말 전환사채 장부 금액은 955 657 곱하기 1.08 빼기 4만원 하니까 992 110. 그리고 이때 60% 전환되니까 요거에 40%가 남겠네. 60% 전환 후 남아있는 것은 99만 2,110원에 40% 396840. 그리고 나서 요것이 또 8% 증가해서 세 번째 이자 비용이 나오네. 어렵진 않은데 이거 손이 은근 많이 간다. 844였지? 자, 844. 844. 자, 아무튼 여기다가 8% 때리니까 31,748.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요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총 이자 비용이거든요. 이거를 싹 다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73,752 더하기 76,453 더하기 31,748 하니까 181,953이 나오네. 네, 정답은 그래서 3번 해주시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 16번을 볼게요. 요거는 조금은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준서 사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아니고요. 다른 전문직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볼게요. 주 대안은 백면 종업원에게 1년 7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제공한다. 그리고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2월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급병가는 당해 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 직전 연도에서 2월 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회사 이름이랑 인원수 그 다음에 일수 이런 거 빼고 기준서랑 똑같이 나왔다. 그리고 또 엑셀말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 일수는 종업원 1인당 3일인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X년 중 종업원 중 80명은 7일 이하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그러면 이 80명은 2월 된 유급병가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20명은 평균 9.5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은 유급병가를 2월 된 게 20명 사용이 예상되고요. 얘네들은 9.5일씩 사용할 걸 같대요. 근데 X년에 발생한 게 7일을 먼저 쓰고요. 2.5일씩 2월 된 유급병가를 쓸 걸로 예상된다. 그리고 1급여는 1,500원이다. 유급병가의 예상 원가는 1,500원이다. 1터로 나오지 않아도 하루에 1,500원씩은 챙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발생한 유급휴가 때문에 내년에 써야 될 걸로 예상된 금액 얼마? 20 곱하기 2.5 곱하기 1,500 해서 75,000원 나오네. 미사용 유급병가랑 관련해가지고 엑셀연말 부채론시가 금액은 7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기준서 사례를 뭐 이해까지 아니고 외워서라도 갔으면 요거 10조 컷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문제 17번. 야, 이거 문제 17번은 이렇게 지엽적인 걸 낼지는 꿈에도 몰랐네. 내재 가치 접근법인데 요 내재 가치 접근법 자체도 나름 지엽적인 건데 그 와중에 내재 가치 접근법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지엽적인 걸 건드려서 이건 여러분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3년 용역 제공 조건에 주식 선택권을 인당 10개를 부여했다. 만기는 4년 말이고요.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행사 가격은 200원이고 주가도 처음에는 200원이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주 대안은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재 가치를 적용해 주시면 된다. 참고로 내재 가치 적용 시는 뭐 한다? 매년 말 내재 가치를 재측정해야 된다. 또한 권리가 일부 행사될 수 있잖아요. 행사할 때 하더라도 뭐 한 다음에 행사해야 돼요? 네, 재측정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X 3년 말까지 모든 종업원이 다 뭐 퇴사 없이 예상대로 근로용역을 다 이행을 했고요. X 4년 말에 850개, 85명분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고요. 나머지는 150개는 소멸이 되었대요. X 4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만약에 내재가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정했으면 가득기간 이후에는 주식보상이 있다 없다? 없지. 만약에 내재가치 정하지 않고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정하는 문제라면은 네, 이거는 보나마나 5번 빵원일 거다. 근데 이거는 내재가치 적용해야 되고요. 내재가치를 재측정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다. 일단 4년 거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X 3년 말 주식선택권 잔액을 구해보자고요. 인원 100명 예상대로 싹 다 가득이 되었고 인당 10개씩 부여했고 그리고 X 3년 말에 주식선택권 내재가치로 재측정했을 거잖아요. 3년 말 내재가치는 3년 말 주가 350원에서 행사가 200을 빼니까 150원이네. (100 곱하기 10 곱하기 150 하니까 15만원 나온다. 그래서 X 3년 그래서 X 1, 2, 3년 각각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X 3년 말 여차저차해서 누적된 주식 선택권이 15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X 4년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850개 행사된 부분, 그 다음에 150개는 행사하지 못하고 소멸해 버렸네. 요 두 부분을 나눠서 해볼게요. 850개 행사한 거 먼저. 행사할 때 하더라도 4년 말에 이 녀석의 내재 가치는 400원이거든요. 네, 재측정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주식 보상 비용 자본으로 주식 선택권 이거 먼저 해보자. 얘는 850개고요. 3년 말에 내재가치 150이었는데 4년 말에 내재가치가 400 빼기 200, 200이잖아요. 50원씩 재측정을 해야겠다. 850 곱하기 50 하니까 42,500원. 주식 보상 비용 42,500원. 그래서 내재가치 정할 때는 매년 말 혹은 결제일에 그 행사 시에 재측정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주식 보상 비용 또는 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행사 해볼게요. 행사니까 현금에 주식 선택권에 자본금의 850개분 주발초겠네. 만약에 주발초를 물어보는 문제라면은 요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기손익 영향 물어봤지? 얘는 이거 뭐 얼마 들어간지가 얘는 당기손익 영향 이제 없는 거잖아요. 요거는 대충 넘어가자. 안 구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50개는 소멸해요. 소멸할 때 하더라도 뭐 한 다음에 소멸해야 돼요? 네, 재측정을 하고 소멸해야 된다. 해볼게요. 얘도 작년 말에 150원이었는데 200원으로 재측정해야 되거든요. 소멸한 150개 곱하기 단위당 50원씩 7,500원. 주식선택권 7,500원에 주식보상비용 7,500원. 근데 150개 재측정했고요. 얘네들은 행사 안 되고 소멸해버렸네. 그럼 주식선택권을 제거해야겠다. 150개 곱하기
우리 방금 전에 오늘의 내재 가치 200원으로 재측정을 했다. 네, 3만 원 나온다. 여기서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요 주식 선택권을요 원칙대로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로 최초 측정했으면은 행사 안 하고 소멸한 경우 여기다 못 써야 돼요. 기타 자본 정도로 직접 대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원칙대로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측정했는데 행사 안 하고 소멸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타 자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이하게도 내재 가치를 적용하는 케이스잖아요. 설마 이게 1차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도 이거 2차 때 하려고 아껴뒀던 건데 내재 가치 정할 때는요 여기 행사 안 하잖아요. 기타 자본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요거 주식 보상 비용을 환입해라 라고 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요거 단기 손익으로 환입이에요. 자, 일반적인 경우 옵션의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정했을 때는 자본으로 대체하는 게 맞는 거고 기준서에 내재 가치 적용 시에는 맨 마지막에 행사 안 하고 소멸했을 때는 환입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왜요? 나도 몰라. 기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단기 손익 영향은 주식 보상 비용, 환입 이렇게 해서 얼마? 2만 원 감소해 주시면 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거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맞추러 낸 게 아니에요. 틀리라고 낸 문제다. 그래서 요거 순식간에 틀렸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네. 그 다음에 문제 18번 볼게요. 주 대안은 리스 이용자로 2000X년 1월 1일 리스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자료가 이렇다. 리스 기간은 3년이고요. 네, 리스 조건은 매년 말 100만 원씩 고정 리스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요거는 반환하는 조건인데 반환 시 실제 잔존 가치가 20만 원에 미달한다면은 요거 물어내기로 했다. 근데 처음에는 잔존 가치 보증으로 인하여 지급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요. 내재 이자율 모르고요. 그러면은 엑셀 초 우리 회사의 증문차 이자율 8% 요걸 써야겠다. 그래서 리스 부채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얼마? 100만 원 곱하기 3기간 8% 연금 현가 2.5770 257만 7천 원.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은 여기다가 우리 회사가 부담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얹어주시면 되는데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아무 얘기 없네. 그러면은 그딴 거는 발생하지 아니했다라고 쳐주시면 되겠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00X 1년 말에 여기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생겨버렸다. 잔가 보증이랑 관련된 추정 변경으로 재측정 사유가 생겨버렸다. 일단은 질문 먼저 확인해요. 질문이 뭐냐면은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2000X 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다. 최대한 빨리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최초 인식하는 사용권 자산이 257만 7천 원이고요. 정액법이고 원가 모이니까 엑셀 연말까지 감가상각만 해주시면 되겠다. 나누기 3 하면 되지. 감가상각비 85만 9천 원.
그래서 감가상각 후 장부 금액이 171만 8천 원이요.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 재측정 한번 해볼게요. 리스 부채 먼저 재측정 해볼게요. 잘 봐요. 자, 리스 부채 자체가 얼마인지 물어보진 않았고 사용권 자산만 물어봤다. 요거예요. 자, 원래 리스 부채는 2년 남았고 100만 원에 100만 원 잔존가치 보증 없다. 그리고 할인율은 8%였다. 엑슬 연말 리스 부채 잔액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지. 100만 원에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 예산되는 금액이 5만 원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X 1년 말에 수정 할인율 써야 돼요? 최초 할인율 써야 돼요? 최초의 할인율 써야 되잖아요. 왜? 얘는 리스 변경 아니고요. 그리고 자산의 사용 기간도 3년 말까지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순 추정의 변경이나 재측정인데 자산 사용 기간에 변동이 없으니까 최초 할인율 8% 쓰는 거다. 또 재측정된 금액 얼마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은 얘랑 얘 차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차이 나요? 만약에 할인율이 다르다면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얘는 할인율 똑같고 3년 말에 5만 원이 있냐 없냐 차이 나잖아요. 얘 둘 차이는 얼마예요? 5만 원을 8%로 할인한 현재 가치예요. 5만 나누기 1.08 나누기 1.08 해보세요. 그럼 42867 나오네. 또 재측정으로 해서 리스 부채가 42867 증가하고요. 따라서 사용권 자산도 42867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한 후의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은 176만 867. 근데 제가 계산기를 막 두들겨서 단수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다. 그럼 근사값 찍으면 되지. 176만 867에 제일 가까운 게 2번이네. 네, 한 단수 차이가 한 30원 나는데 정답은 2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176만 905원이요. 그 다음에 문제 19번 가볼게요. 주 대안의 2000X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은 100만 원, X년이 아니라 2년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영업 첫 해는 X 1년이고요. 그 X년에 영업을 개시했고요.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니까 세율은 좀 간단하게 나왔다. 그래서 2000X년도 총 포괄이익이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러면은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가 X2년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X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요거 대충 한번 알아볼게요. X년 세전이익이 얼마 있었을 거고요.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미래세율은 똑같으니까 그냥 합쳐서 X2년 이후라고 할게요. 작년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0만 원 했었던 모양이에요.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10만 원이고 그리고 매년 5년에 걸쳐 2만 원씩 소비를 한대요. 2만 2, 3, 4, 5, 6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어차피 현재가치 평가하고 세율 똑같잖아요. 그냥 합쳐서 X년 이후라고 써도 상관은 없다. 10만 원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소멸한다.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게 어차피 현재가치 평가는 녀석도 아니고요. 세율도 20%로 일정하다라고 그랬으니까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2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X년 말에는 10만 원에 20% 2만 원을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했을 거다. 그래서 작년에 벌어진 일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00X2년 거 볼게요. 먼저 X2년은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이 100만 원이고요. 첫 번째로 작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이거부터 세무조정이에요. 올해 2만 원 손금 산입되고요. 그리고 X3, 4, 5, 6 네, 2만 원씩 총 8만 원 손금 산입 받을 게 더 남아 있다. 그 다음에 또 세무조정할 것이 접대비 한도초가 2만 원. 그리고 X년 말 미수이자의 새벽상 부인액이 5천 원. 이자 수익 입금 불산이 5천 원 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세법상 과세되는 게 X3년인가 봐요. 그럼 X3년에 5천 원 입금 산입. 그리고 X년 4월 1일 올해 4월 1일 5만 원의 자유 샀다가 올해 중에 4만 원 처분했어요. 자기 주식 처분 돈실 만 원이네. 그럼 자기 주식 처분 돈실 손금 산입 기타 만 원 해야겠다. 그리고 FVOCI 평가이익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 있네. 만약에 평가 이익이라면은 얼마야? 만 원이지. 입금 불산입 만 원. 기타로 2단 세무조정. 그 다음에 유보추인 언제 돼? 근데 뭐 내년에 된다고 쳐요. 뭐 어차피 3, 4, 5, 6 다 세일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FVOCI 평가 이익이라면 이렇게 부호가 들어가면 되는데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 말고는 더 없네. 이렇게 해서 올해의 과세소득은 100만 원 빼기 2만 원 더하기 2만 원 빼기 5천 원 빼기 만 원 더하기 만 원 빼기 만 원 하니까 네, 98만 5천 원 나오네. 세율은 올해든 내년이든 다 20%를 일정하다.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혹은 단기 법인세 부채는 네, 19만 7천 원 나오네.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여기다 할게요. 단기 법인세 부채 혹은 미지급 법인세 19만 7천 원. 그리고 세율은 여전히 20%로 일정하다. 요거랑 요거는 이연 법인세 자산이네. 얼마? 8만 원에 9만 원에 20%. 이연 법인세 자산 18,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연 법인세 부채잖아요. 얘는 5,000원 20% 1,000원 이렇게 된다. 이거 회계 처리할게요.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상계 여부 안 나왔는데 그냥 상계 안 한다고 칠게요. 어차피 총포괄 손익은 상계치나 안치나 똑같으니까 이연 법인세 자산이 기초 대비 기말 2,000원 줄어들었고 이연 법인세 부채 없던 게 1,000원 생겼고 이렇게 하면 20만 원 나오네. 요만큼이 법인세 비용.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자본 거래랑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가 있는데 요거 반환해야 되거든요. 해볼게요. FVOCI 평가 손실이 세전으로 만 원이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만 원에 20% 2,000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2,000원
그냥 OCI라고 할게요. 기타 포괄손익 2,000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000원이고요. 요거에 대한 법인세 효과가 얼마? 10,000원 20% 2,000원이네. 얘도 법인세 비용 2,000원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총 포괄손익이 얼마인가 구해볼게요. 먼저 올해 손익계산서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 세전 이익이 100만원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법인세 비용은 요래에서 20만 4천원. 만약에 단기순이익 물어본다면 여기서 끝내면 돼요. 100만원 빼기 20만 4천원에서 79만 6천원. 근데 총 포괄손익 물어봤으니까 기타 포괄손익까지 고려해야겠다. 얘는 얼마예요? 기타 F 보유시의 평가손실 있지? 만원. 근데 이거는 세전 금액이고 이거 세후 금액으로 조정했잖아요. 세후로는 8천원 나오겠다. 또 총 포괄손익은 78만 8천원. 네,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더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20번 볼게요. X1년 초 설립된 주 대안은 재고 자산에 대해 X2년 말까지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단가 결정했는데 X3년 초에 선일선출법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은 X1년, X2년 과거 재무제표를 싹 다 소급 제작성을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X1년 말, 2년 말 평균법이랑 선일선출법에 의한 각각의 재고자산 금액이 나왔는데 선일선출법에 의한 X1년 말 혹은 X2년 초가 물음표네. 아, 이거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00X2년이고요. 원래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다가 선입선출법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기초재고자산 플러스 매입에서 기말 재고자산을 빼면은 매출원가. 먼저 표에 제시된 게 평균법에 의한 X2년 기초기말이 48,000원, 53,000원. 그리고 선일선출법에 의한 X1년 말, X2년 초. 이게 빈칸이고 요걸 물어봤네. 그리고 나와 있는 자료가 선일선출법에 의한 X2년 말이 여기 61,000원이다. 그리고 각각의 매출원가 안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자료가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하기 전 2000X년 당기순이익은 21만 원, 평균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이 21만 원, 그리고 선일선출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이 21만 2천 원이래요. 아,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선일선출법에 의한 X2년 초 재고자산이 얼마였을까? 이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좀 야습하게 하자. 근데 평균법이랑 선일선출법이랑 뭐는 똑같아요. 매입액은 똑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입액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얼마인지 제시되지는 않았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 숫자나 넣으면 돼요. 그냥 만만한 거 1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냥 100만 원이라고 똑같다고 쳐요. 이렇게 풀면 답 나와요. 해보자고. 첫째, 평균법에 의한 2000X년 매출원가 얼마? 48,000 더하기 100만 원 빼기 5만 3천 원 하니까 99만 5천 원 나오네. 그리고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원가 흐름의 가정을 바꾸니까 당기순이익이 2천 원 늘어났네. 이거 뭔 소리예요? 매출원가가 2천 원 줄어들었겠지. 그럼 이게 99만 3천 원이 모양이다. 아, 이렇게 해서 선일선출법에 의한 기초재고자산 역산하면은 99만 3천 원 더하기 6만 1천 원 빼기 100만 원 하니까 5만 4천 원 나오네. 정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다. 좀 얍삽하긴 한데
답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답은 5번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 21번.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올해 시험이 쉬운 문제는 다 엄청 쉽게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는 다들 틀릴만하게 나왔다. 21번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년 11월 1일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 A, B에 대해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둘 다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예요. 이거 사용권이 모양이다. 개별 판매가는 900원과 1100원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계약에 표시된 라이선스 A의 가격은 고정금액 200원. 어때요? 개별 판매 가격보다 너무 싸니까 이거는 개별 판매 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는 고정금액이 아니라 매출액의 5%로 받기로 했는데 요거의 변동대가 추정치가 1,800원이에요. 얘는 개별 판매가보다 과하게 크네.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에는 A의 가격을 많이 후려치고요. B의 가격을 많이 뻥튀기 했네. 그럼 A는 고정금액 200원에 B는 변동대가 5% 추정치 1,800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합친 다음에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쪼개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고정 금액은 계약 동시에 받고요. 판매 기준 로열티는 매년 말 받기로 했다. 그리고 라이선스 A는 계약 개시 시점 X년 11월 1일 날 이전했고요. B는 3개월 후인 X년 2월 1일 날 이전했다. 그리고 판매 기준 로열티는 1년 말과 2년 말에 각각 400원, 900원을 받았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먼저 고정대가 200원. 요거 A에 배분되는 금액이랑 B에 배분되는 금액 구해봐요. 전체 고정대가 중에 A에 배분되는 금액은 둘이 개별 판매가격 더하니까 2000이지? 2000분의 900. 90원. 그 다음에 고정대가 중에 B에게 배분될 금액은 2000분의 1100. 110원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변동대가도 한번 구해볼게요. 변동대가는 X년 말에 수취한 거 400원. 그 다음에 X2년 말에 수취한 변동대가 900원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 개시일이니까 X1년 12월 1일 수치. 이거 좀 쓰자. 얘네들도 각각 A, B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냅다 배분해요. X년 말 수취한 금액 400원 중에 A에 기록되는 금액은 400 곱하기 2000분의 900 180원. B한테 배분되는 금액은 400 곱하기 2000분의 900 220원. 그 다음에 X년 말에 수취한 900원 중에 A, B한테 귀속되는 금액을 각각 구해보자고요. 900 곱하기 2000분의 900 405원. 그 다음에 B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900 곱하기 2000분의 1100 495 이렇게 나오네. 자, 밑작업 다 했고 이 중에서 2000X2년 이식할 수익 금액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정대가 A, B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 수익시켜야 돼요? 라이선스를 이전한 시점에 이전해야 된다. 먼저 A는 라이선스를 2000X1년 언제야? 계약 개시 시점 11월 1일 날 이전했거든요. 얘는 X1년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다. 그 다음에 요 고정대가 중 B에 기록되는 금액은 200원인데 B는 언제 이전했어요? 요거는 X년 2월 1일 날 고객이 이전했거든요. 요 110원은
X2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이다. 그리고 매출 베이스 변동 대가는 사용권이든 접근권이든 관계없이 매출 날 때마다 그때 퍼센트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년만 수취하는 A, B한테 귀속되는 거 400, 405, 495 둘 다 X년 수익 금액이 맞다. 그 다음에 X1년 말에 400원 수취했잖아요. 그럼 X1년에 대한 변동대까지 얘네들은 X1년 수익 금액이다. 이러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라이선스 B는요. X2년 2월 1일 날 고객에게 이전되었어요. 잠깐만. 요거 220원은 B에게 배분되긴 하는데 B 아직 이전 안 했잖아. 얘랑 관련된 수익 220원을 X년에 잡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는 언제? X2년 수익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X2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요거 이렇게 더해야겠다. 110 더하기 220 더하기 402 더하기 495에서 1230원. 정답은 4번. 근데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거 너무 어렵네. 그 다음에 문제 22번 볼게요. 그래서 언제 어떤 시험이든 회계사 1차 재무회계는요. 틀리라고 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틀려야 되고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그냥 틀리고요. 나머지 공략 잘하면은 시험에 너끈하게 붙는 거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주 대안은 인공지능 로봇을 대당 27만 원에 판매하고 한 대 판매할 때마다의 거래 가격은 27만 원이다. 근데 요 안에는 유지 보수를 위한 방문 서비스가 포함된대요. 수행 의무 두 개가 있네. 로보트. 두 번째가 방문 서비스인데 서비스라고 할게요. 얘네들 한번 개판을 알아볼게요. 개별 판매 가격. 먼저 로보트는 개별 판매 가격이 26만 원이고요. 방문 서비스는 4번 해줘요. 4회. 방문 서비스 1회의 개별 판매 가격은 만 원이에요. 4번이면 4만 원이겠다. 그럼 한 대 팔 때마다 27만 원씩인데 이거를 로봇과 방문 서비스 개별 판매 가격의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배분해 볼게요. 먼저 로봇에 배분되는 거래 가격은 27만 원 곱하기 요 비율은 적절하게 약분할게요. 30분의 26. 30만 분의 26. 그 다음에 방문 서비스에 배분되는 금액은 27만 원 곱하기 30만 분의 4만. 약분해서 이렇게 좀 쓸게요. 그래서 한 대 팔 때마다 로봇에 배분되는 금액은 27만 곱하기 26 나누기 30 하니까 23만 4천 원. 그러니까 로봇 한 대 팔 때마다 재화 판매 수익 23만 4천 원씩 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배분되는 금액은 27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30 하니까 3만 6천 원. 4회고요. 얘는 회당 9천 원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9천 원씩 수익 잡으면 되는 거다. 일단 이렇게 분석했고요. 물어보는 게 2000X2년 이식할 수익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일단 요 밑작업만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로봇 판매로 인한 수익을 구해볼게요. 두 번째는 로봇을 30대 팔았어요. 그러면 30대 곱하기 로봇 한 대당 배분되는 금액이 23만 4천 원. 702만 원 나오고요. 두 번째 방문 서비스 수익
요 방문 서비스 수익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4번에 36,000원, 한 번에 9,000원이에요. 근데 X2년에는 작년에 판 거에서는 40번, 올해 판 건 50번, 아무튼 90번 방문했잖아요. 90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얘한테는 배분된 금액은 한 번에 9,000원이니까 81만 원 나오네. 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거 합계잖아요. 더 783만 원.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23번 볼게요.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금 까다로운 질문도 섞여 있긴 했는데 뻔한 데서 질문 나왔거든요. 5번 볼게요. 5번 이게 잘못된 지문이네. 보고기간 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 부채로 인식하나요? 아니지. 배당을 선언한 날 인식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다. 제가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고기간 사건 대표인 거 3개 외우러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각종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두 번째, 화재와 같은 재해. 세 번째가 요 배당 선언 등등등. 요 정도.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네, 24번은 주신주 이수권이랑 관련된 희석주당이 문제네. 볼게요. 2000X1년 1월 1일 주 대안에 유통 보통 주식수 800주고요. 자기주식 그딴 거 없다. 그러면은 기본 주당이익부터 잽싸게 계산할게요. (1월 1일) 800.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 날 신주인수권 400개를 부였는데 올해 행사된 건 없으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 반영할 거는 없다. 그리고 2000X년 7월 1일 시가이하 유상증자를 했네. 자, 이러한 시가이하 유상증자는 시가로 유상증자한 다음에 무상증자를 때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시가의 유상증자 내역을 보니까 300주를 시가보다 낮은 1,000원에 했다. 우리 회사가 시가 이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30만 원이다. 만약에 요 30만 원을 이 당시 시가인 1,500원에 증자 때렸으면은 200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200주를 시가로 유상증자한 다음에 100주를 무상증자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가 유상증자로 보는 200주는 발행일부터 월할 계산 태우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로 보는 100주는 원구주에 1월 1일 날 80주, 7월 1일 날 20주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요것 말고는 추가적으로 보통주가 발행된 거 없네. 자기주 그런 것도 없고 월 계산해야겠다. 1월 1일 곱하기 12분의 12 해서 880. 7월 1일은 12분의 6 110. 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수 990. 그리고 우선주 없으니까 당기순이익 51만 4,800원이 싹 다 보통주 기속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럼 끝났네. 기본 주당이익은 51만 4,800원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수 990. 네, 520원 나오네. 그 다음에 이어서 신주 인수권이랑 관련된 희석 효과 분석을 좀 해야겠다.
올해 1월 1일 처음 부여했고요. 부여한 신주 인수권은 400개예요. 근데 행사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싹 다 칠한 게 잠재도 보통주예요. 그래서 400주. 근데 잠재도 보통주 이걸로 끝내면 되나? 아니지. 이거 행사 시 현금 행사가로 자기 주식을 매입한 효과 고려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뭐 해야 돼? 곱하기 시시행을 해야 되지. 시가분의 시가 마이너스 행사가. 시가 얼마? 그래서 액수연말 종가 1,3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페이크고요. 평균 시가 넣어야 되잖아요. 1,250원. 시가분의 시가 마이너스 행사가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000원이라고 돼 있네. 이렇게 하니까 400 곱하기 250 나누기 1250이지? 네, 80주 나온다. 그래서 요걸 고려해가지고 희석 주당이익 계산해 볼게요. 얘는 무조건 희석 효과 있는 거니까 그냥 섞으면 된다. 기본이 990에 51만 4,800원이고 희석 효과는 80에 빵 이러면 되겠다. 51만 4,800 나누기 1070 481.1인데 반올림해서 481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 25번 현금 흐름표 문제네. 볼게요. 문제 25번은 현금 흐름표인데 간접법으로 영창이 아니라 영순까지 구하라고 했네. 구해볼게요. 먼저 당기순이익이 9,000원이고 네, 여기서 영창 이외의 손익들을 발라내야 된다. 일단은 법인세 비용 1,000원 발라내고 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납부도 영업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얘는 뭐다? 영창 이외의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발라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손상차손 대손충상각비지 발라내요 안 발라내요? 안 발라내요. 왜? 얘는 영창 중에서도 고객이랑 관련된 손익이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포함하든 말든 얘는 간접법에서 제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랑 관련된 손익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이 300원이 있네. 근데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거래요. 얘 제거해요 말아요? 말아야 되지. 왜? 여기 얘는 영창 중에서도 고객이랑 관련된 거 맞으니까. 이자 비용 2,000원은 네, 이자 지급도 영업활동인데 영창은 아니잖아요. 영창 이외 영업이니까 이자 비용 2,000원 제거해야겠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관련이 있네. 감가상각비 1,300원 투자활동 관련된 손익이니까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800원 있네. 얘 어떻게 돼요? 얘도 투자활동 손익이니까 처분이익 800원도 제거하자. 요거 말고 더 없네. 제거할게. 이렇게 해서 영창 관련 당기순이익이 9,000원 더하기 1,000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1,300원 빼기 800원에서 12,500원 나오네요. 네, 그리고 먼저 선급급여는 영창 관련 맞지? 영창 중에서도 종업원 등과 관련이잖아요. 선급급여 1,200원 증가.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영창 중에서도 고객이잖아요. 매출채권 증가 3,10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잖아요. 재고자산의 감소 800원. 그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투자활동이고 매입 채무는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 매입 채무 1200원 감소.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는 영창 이외 영업이고 당기 법인세 부채도 영창 이외 영업이고 사채는 재무활동, 자본도 재무활동. 이렇게 하면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나왔다. 더 12,500원 더하기 800원 빼기 1,200원 빼기 3,100 빼기 1,200원 하니까 7,800원 나오네. 만약에 영창까지만 물어봤으면은 7,800원 답하고 끝내면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업활동 순현금 물어봤잖아요. 근데 영업활동이 이자 지급이랑 법인세 납부도 포함하니까 얘까지 구해야겠다. 그리고 배당 지급도 있는데 얘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니까 배당 지급에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 이자 지급에 구해볼게요. 먼저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2,000원이고요. 그리고 부채 쪽 보니까 미지급이자가 기초대비 기말 500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자 비용에는 유효이자법에 의한 사할차 상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채가 손해구로 기초대비 기말 300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 사채 추가 발행이나 상환은 없대요. 그럼 300원의 사채 손해액 증가는 뭐다? 유효이자법에 의한 사할차 상가액이다. 끝났네. 그래서 이자 지급액은 1,2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1,000원이고 그리고 당기 법인세 부채 이거 미지급 법인세라고도 하지. 저는 미지급 법인세라고 할게요. 그냥 미지급 법인세가 100원 증가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증감할 수도 있는데 그딴 거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겠다. 그럼 법인세 납부액은 900원이요. 영창만 물어봤으면은 요거만 답하면 되는 건데 영수 물어봤잖아요. 이자 지급액, 법인세 납부액도 까야겠다. 그래서 영수는 7,800 빼기 1,200 빼기 900 해가지고 5,700원이었다. 그 다음에 26번부터는 고급 회계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